재판 한번 지켜볼게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그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씨. 유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첩 조작 사실은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네. 확정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형사적으로 이제 판결이 나간 건데요. 확인이 된 거고요. 유성 씨와 유성 씨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어요.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가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네. 내렸습니다. 3억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이렇게 네. 판결을 냈고요. 또 여동생 가려 씨가 또 같이 소송을 또 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성 간첩 사건은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기도 네. 하고요. 국정원과 검찰이 그 중국하고 북한 출입경 기록을 조작을 해서 이른바 없는 간첩을 만들어냈던 사건이라고 네.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형사소송에서는 좀 전에 언급한 불법 행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에 혐의를 받았던 검찰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서 이것도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하는 지적이 비판을 있었던 당시에도 거죠. 받았고요. 네.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없는 간첩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없는 간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정원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니까 국정원 간부하고 그 수사관들은 전부 다 네.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것은 검찰이거든요. 그 담당 검사들은 무혐의 판단이 네. 나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상징적인 거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까지 한 사과했죠.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검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검사가 오히려 국정원한테 속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네, 이 있는 사건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검찰 수사라든지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 조작에 대한 역사 속의 한 페이지에 장식되는 사건이겠죠. 네.